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가 됩니다. 이번 청문회는 후보자의 도덕성, 자질,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두 분의 전문가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김현 전 국회의원, 이두화 전 국회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잠시 후면 이제 정세균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본격적으로 청문회 장면도 저희들이 생중계해 드릴 텐데 잠시 신년사 얘기 좀 짚고 가겠습니다. 일단 간단히 어떻게 좀 보셨는지 청평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집권 4년차 저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하셨고요. 특히 확실한 변화를 통해서 국민의 노고에 보답하겠다는 말씀이고요. 혁신, 포용, 공정, 평화. 네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2020년에 국정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그다음에 남과 북, 그다음에 진보와 보수에 대한 그런 양날개를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다운 나라, 함께 잘 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 국가를 만들어내겠다라는 포부와 함께 올해가 4.19가 60주년이고요. 5.18이 40주년 되는 해이고, 촛불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는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예. 의원님. 예, 지금 저는 이제 제일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께서 올해 그 현충원에 참배하시고 나서 거기 보면 2200년이라고 잘못 쓰시다가 이제 2020년 다시 쓰시면서 새로운 100년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새로운 100년이 2200년으로 잠깐 착각해서 쓰셨나? 이렇게 왜 그렇게 쓰셨지? 이랬는데 이번에 신년사를 듣고 그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 이제 그 생각을 알게 됐는데요. 이제 대통령께서는 3.1 독립운동하고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작년까지였으니까 올해부터는 새로운 100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서 신년사를 통해서 그 부분 의미를 좀 알게 됐고요. 그리고 경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 대통령은 지지율도 역대 대통령들보다 일정 부분 높게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으신데 올해 총선이 있으니까 뭐 정말 정권 심판론이 작동할지 야당 심판론이 작동할지 이제 관심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이제 불안한 부분 중에 하나가 경제 성과가 아니신가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설명을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남북 그 대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작년에 별로 성과가 없었던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비전을 밝히신 것 같고 또 공정 이런 부분 얘기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그 공수처법이 통과됐으니까 그 부분이 이제 완성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통과가 되면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말씀처럼 국정 전반에 걸쳐서 구체적인 구상을 밝혀주셨는데 혹시 김현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좀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와 그다음에 수치로 나오는 경제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난해에 사실은 많은 일자리,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도 그렇고 또 관광객 숫자도 역대 13년 만에 최고조로 오를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많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국민들은 그런 체감하는 것과 실제로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대통령과 그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져서 실질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잘 살고 행복한 나라다라는 것들이 좀 자리매김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김 의원님, 지금 올해 신년 여론조사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40% 후반대입니다. 높다고 대부분 언론에서 또 일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평가야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올해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도 뭔가 성과를 내려고 정말 더 열심히 일을 할 것 같은데 추진 동력을 받으려면 총선에서 사실 여당이 좀 승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저희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0대 초반,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30대 초반이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수도권의 경우는 자유한국당이 선진화법 지난 12월 27일 날 그 의장석을 점거하고 피켓 막 던지고 몸싸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국회가 과연 저렇게도 되는가라는 것이 물밑에 있는 대부분의 정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 야당 의원들이 좀 긴장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대통령 지지율이
48%, 49%라는 거는 4년차 접어들어서 이렇게 안정적 지지율을 갖고 있는 대통령 역대에서 유일하게 문재인 대통령이고 문재인 정부다라는 거고요. 그럼 집권 여당도 마찬가지로 당정청이 혼연일체가 돼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당도 안정적으로 지금 총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99일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4월 15일까지는. 그래서 어저께 당대표께서도 얘기했지만 자그마한 실수도 용납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정말 국민들과 함께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는 다짐의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총선 준비를 지금 차분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통령이 올해 말씀하셨던 포용, 그다음에 공정, 혁신, 평화 이 네 가지 키워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 만전을 기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아까 의원께서 잠깐 심판이라는 그 단어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대선 이후에 있는 총선은 그 현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야당 쪽도 물론 여당과의 상생을 위해서 협친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하여튼 그 현 정부에 대해서는 어떤 실책이랄지 이거 굉장히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할 것 같은데요. 예, 좀 전에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김 의원님이 아마 지역을 다니시니까 그런 걸 더 잘하실 텐데요. 그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제하고 실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지금 신년사에서 나온 체감 그 부분하고 좀 어긋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대통령의 표현 신년사에 나오는 표현을 보자면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니까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어요. 통계학자도 아니고. 그렇지만 제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감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은 역대 최고의 고용률, 청년 고용률도 13년 만에 최고치인지 이 부분이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주 제한된 경험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대통령께서 아주 긴 부분 발언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공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권자들이 느끼는 그 체감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지역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야당은 이 부분을 좀 바꿔보겠다. 그래서 민부론이라는 책이 나온다거나 이런 게 그런 부분을 겨냥해서 민부론 이런 것도 만들어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 얘기하시고 100조 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도 얘기하시고 뭐 23개 사업 25조 원 규모의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시스템 반도체 뭐 이런 거는 사실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 2019년까지 투자한 돈만 20조예요. 그리고 2020년 올해까지 1년 동안 투자하는 돈이 1조 이상이래요. 그럼 뭐 이 100조 원이 여기 다 들어갈 것도 아니고 23개 사업 25조 원 규모라 그러면 여기에 뭐 우리가 얼마나 놓겠어요. 시스템 반도체에. 그리고 바이오 헬스도 그렇고 미래차도 뭐 주로 하고 있는 건 현대자동차죠. 그럼 지금 말씀하신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이런 거는 주로 대기업 중심의 얘기시거든요. 근데 뭐 이 대기업 중심의 여기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있고 돈도 규모도 우리가 예산으로 투자를 아까 잠깐 연합에서도 예산을 투자하신다는 얘기가 나올까 뭐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그렇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의욕은 보이셨지만 실제 기업들한테는 규제가 없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맡겨두는 게 오히려 계속 이런 부분도 이제 활성화되지 않을까. 시스템 반도체가 사실 반도체 전체에서 한 60% 70%인데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건 3%밖에 안 되니까요.